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4월 17일 수요일 KBS 원주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수요일인 오늘 황사의 영향으로 강원 지역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보이겠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고비 사막과 내몽골권에서 발원한 황사가 어제 정오부터 국내로 유입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립환경과학원은 오늘 오전 한때 수도권과 강원 지역 등에서는 미세먼지 농도 매우 나쁨 수준을 보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황사로 인한 기관지 질환에 유의하시고 외출 시 마스크를 꼭 챙겨주셔야겠습니다. 또 강원 내륙 지역에는 오늘 오전 가시거리를 200m 미만으로 떨어뜨리는 짙은 안개가 끼겠는데요. 아침 출근길 도로 안전에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원주시가 1조 8,408억 원 규모의 제1차 추가 경정 예산안을 원주시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고요. 원주시가 2024년 고용노동부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세이프 원주 신중년 생활안전 기동단을 본격 운영합니다. 리포터 현장에서 만나보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도내 지역축제 바가지 요금 근절을 위해 단속반을 운영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죠. 4월 17일 수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강원도 내 의대가 당초 계획한 일정대로 수업 운영이 재개되지 못하면서 학생들이 대규모로 유급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특히 본과 4학년의 경우 실습 시간을 채우지 못할 경우 추후 의사 국가고시 응시 자격을 얻지 못할 수 있어 인턴 인력을 받아야 하는 대학병원도 긴장하는 상황인데요. 집단 유급이 발생할 경우 향후 몇 년간 인원이 적체된 상태에서 교육이 이뤄질 수 있어 각 대학은 유급 사태만은 막겠다는 입장입니다. 강원도가 올해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농산물 가공 기술 교육에 12억 8천만 원을 투입합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58% 증액된 건데요. 올해 교육 대상은 농업인 800명입니다. 강원도는 지역 특성에 맞는 농산물 가공 기술 교육을 확대해 농업 경쟁력을 높일 방침입니다. 한국은행 강원본부가 발표한 강원 경제 메모를 보면 강원 지역은 열악한 산업구조와 영세한 기업 규모 등으로 고용의 질이 전국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고령층을 중심으로 주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근로자가 크게 는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한국은행은 이에 따라 고령화에 대비한 실버 산업 육성과 첨단 제조 산업 유치 등 양질의 일자리 창출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원주시가 당초 예산보다 1,667억 원 증가한 1조 8,408억 원 규모의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는데요. 향후 어떤 사업에 예산이 배정될지 원주시청 기획예산과의 권성혁 팀장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원주시 예산팀장 권성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원주시가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는데요. 당초 예산보다 9.95% 증가한 1조 8,400여 원 규모라고 하는데 우선 어떤 사업에 예산이 집중 투자되는지 알려주실까요? 네. 우선 민선 8기 31개 공약 사업에 대하여 약 33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사업은 청소년 꿈이름 바우처 지원 사업 123억 원, 동부순환로 개설 30억 원, 중앙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 51억 원,
장미 무삼 백강공원 주차장 조성에 14억 원과 준공을 앞두고 있는 간현관광지 통합 건축물 신축 54억 원, 기업도시 복합지역센터 건립 20억 원, 그리고 착공 예정인 명륜일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35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그 밖에도 지역경제 활성화 62개 사업에 53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다양한 사업 분야에 투자가 될 예정인 거네요. 네. 네,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 62개에 추경안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534억 원이 반영됐다고 하는데 경기 회복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 진행될 예정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네. 이번 예산안은 민생경제 회복이 최우선 과제인 만큼 네. 경제 활성화 사업에 집중했습니다. 물론 시간 관계상 모든 사업을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만 대표적인 사업만 간추려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 만두축제입니다. 지난해 제1회 축제를 성공리에 치렀고 올해는 8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개별 부서 홍보비 예산 등을 포함하면 총 10억 원입니다. 10억 원 규모의 축제는 원주 댄싱 카니발 이후에 처음입니다. 그렇군요. 네네. 그리고 원주사랑 상품권을 구매하는 시민들에게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도록 10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지역 상권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통시장과 주요 상권을 찾는 시민들의 주차 편의를 위하여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에 투자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장미, 무삼, 백강공원 주차장을 비롯하여 강원 가명 인근 주차타워 22억 원, 시청 근린공원 주차장, 공산동 삼강지구 주차장 조성을 위해서 설계용역비 1억 원과 5천만 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또한 농촌자원을 활용한 사업으로 치악산 한우, 복숭아, 배, 고구마 등 지역 대표 농산물 축제 예산과 백운산 농촌 테마공원 조성사업 20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해당 사업은 2025년 준공을 목표로 곧 착공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만두축제 얘기는 저도 많이 들었는데 작년에 제가 못 봐서 올해가 기대가 네. 됩니다. 이외에도 네네네. 다양한 부분을 소개를 해주셨는데 네. 펀시티 원주 조성 사업에도 투자가 이루어지는 거죠. 펀시티 원주 얘기가 워낙 많이 나와서 대부분의 네네. 청취자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네. 한 번 더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네네. 펀시티 조성 사업은 즐길거리가 많은 도시, 재미있는 도시, 그래서 다시 한번 찾는 도시를 만들자는 취지로 현재 20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에는 문마급 반계리 은행나무 광장 조성 9억 원, 치악산 바람길 숲 7억 원, 원주 산악 자전거대회 6천만 원, 원주 맨발 걷기 행사 3천만 원, 흥원창 국가 생태 탐방로 조성 1천만 원 등 6개 사업에 24억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 밖에도 구룡사 명상센터 건립, 간현관광지 케이블카 운영, 반공역 기차 운행 등의 사업은 행정 절차 이행과 사업 공정을 빠르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네. 원주 대표 핫플레이스 조성 사업으로 이제 펀시티 이름처럼 즐겁게 원주시가 좀 더 신나는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기를 바라보게 되네요. 네네. 또 제가 듣기로는 청소년 꾸미름 바우처 지원 이야기도 들었는데 혹시 이 부분도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네. 청소년 꾸미름 바우처 지원 사업은 이제 앞서 설명을 잠깐 언급드렸었는데 총 123억 원이 편성이 된 사업입니다. 작년도부터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이고 민선 8기 대표 공약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어떤 식으로 바우처가 지원이 되나요? 청소년분들이 꿈을 이뤄주는 그런 분야의 지원인 것 같은데 어떤 방식으로 지원이 되는지. 신청을 하면 되나요? 청소년분들이? 예, 그렇습니다. 예. 꿈 관련 계획서를 내야 되는 건지 조금 더 자세히 알려주시면. 네.
예체능계 예체능계요? 학원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인데요. 네. 각 가정에 지난해부터 시작이 된 건데, 네. 예를 들면 예체능 관련된 학원을 다닌다면, 그 학원 다니는 그 어린이들에게 월 10만 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렇군요. 모든 분야는 아니고 이제 예체능 분야가 아무래도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분야다 보니까 매월 10만 원씩 지원을 해주는 거군요. 네, 어린이들이 많은 호응을 갖고 있고 네. 또 학부모님들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데 크게 반응이 좋은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잘 추진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추경안은 언제쯤에 최종 확정될 예정인지도 궁금합니다. 네네. 202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제248회 원주시 의회 임시회에 안건으로 제출이 되었습니다. 이후에 각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5월 2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예산안이 만약에 확정이 되게 되면 신속 집행을 위해서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민생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다해 편성한 예산이라고 들었는데요. 시민들이 네네. 체감할 수 있게 정말 민생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지금까지 원주시청 기획예산과의 권성혁 팀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지금 시각 8시 44분 흘러가고 있습니다. 원주시가 2024년 고용노동부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세이프 원주 신중년 생활안전 기동단을 이달부터 본격 운영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 박다연 리포터가 취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세이프 원주 신중년 생활안전 기동단 이름이 좀 긴데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소개부터 해주실까요? 네, 고용노동부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은 50세 이상 64세 이하의 신중년 퇴직 전문 인력에게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사회 서비스 일자리를 제공하고 이를 경험함으로써 민간 일자리로 이동하게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네. 이 세이프 원주 신중년 생활안전 기동단은 전기와 가스, 소방, 건축 분야 자격증이나 경력을 가진 신중년들이 일반 주택이나 상가에 가서 무상으로 시설 안전 점검을 해드리고 홀몸 노인이나 한부모 가정과 같은 취약계층 가구에 대한 생활 안전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원주시 기업지원 일자리과 임미경 팀장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신중년 생활안전기동단은 50세에서 64세 이하 신중년 중 전기, 가스, 소방, 건축 자격증 소지자 또는 경력자 10명을 선발하였습니다.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2월 안전관리 전문 공공기관과 업무 협약을 맺었는데요. 협약기관인 한국가스안전공사 강원광역본부, 한국전기안전공사 원주행성지사, 국토안전관리원 강원지역본부에서 점검 장비 사용 방법과 가스, 전기, 건축 분야별 동행 실무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원주 소방서에서는 소방 분야 동행 실무 교육과 함께 심폐소생술 등 응급 처치 교육도 실시하여 반반의 준비를 마쳤습니다.
일반 주택이나 상가에 가서 무상으로 시설 안전 점검을 해드리는 거 보면은 참 좋은 일을 하시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이 기동단으로 선발되면 어떤 활동들을 하게 되는지 소개해 주시죠. 네, 우선 기동단은 50세에서 64세 이하 신중년 중에서 전기, 가스, 소방, 건축 자격증 소지자 또는 경력자 10명을 선발했는데요. 4명이 한 팀이 돼서 이번 달부터 9월 말까지 일반 주택과 상가와 같은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무상 시설 안전 점검을 실시하게 됩니다. 또 홀몸 노인과 한부모 가정과 같은 취약계층 가구의 경우 형광등과 콘센트 교체와 같은 소규모 무상 수리 서비스도 함께 제공하고 있는데요. 기동단 활동을 위해서 원주시는 지난 2월 안전관리 전문 공공기관과 업무 협약을 맺기도 했습니다. 이 협약기관이 한국가스안전공사 강원광역본부, 한국전기안전공사 원주횡성지사, 국토안전관리원 강원지역본부에서 점검 장비 사용 방법과 또 가스, 전기, 건축, 분야별 동행 실무 교육을 실시했는데요. 특히 원주 소방서에서는 소방 분야 동행 실무 교육과 함께 심폐소생술 응급처치까지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점검 중 혹시 모를 응급 상황에 대비해 시민들의 안전을 잘 지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주택이나 상가에 대한 안전 점검을 받고 싶은 원주 시민이라면 누구든지 생활안전기동단 사무실로 전화 주시거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원주시 기업지원 일자리과 임미경 팀장 이야기 들어보시죠. 네, 인구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안전 불감증으로 가스나 전기 관련 화재가 증가함에 따라 본 사업은 신중년 일자리 창출과 사회재난 예방 강화에 기여도가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원주시는 올해 고용노동부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공모 사업으로 세이프 원주 신중년 생활안전기동단 외에도 찾아가는 내일 설계 지원, 안전마을 지킴이 신중년 반려동물 관리단이라는 사업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중 찾아가는 내일 설계 지원은 부인구직 수요가 많은 문마급, 태장이동, 당구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업상담사를 상시 배치하여 부인구직 상담, 취업 정보를 제공하고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이나 공단관리사무소, 아파트 등을 찾아다니며 이동 일자리 상담을 하는 사업으로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무료하게 일상을 보내셨을 어르신들께 일자리도 제공해드리고 또 일반 주택과 상가에 계시는 원주 시민들의 안전점검도 진행할 수 있으니까 그야말로 일석이조가 아닐까 싶네요. 네, 요즘 이전에 비해 가스나 전기 사고로 인한 화재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네. 이 세이프 원주 신중년 생활안전 기동단 사업은 신중년 일자리 창출과 또 사회재난 예방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반 주택이나 상가에 대한 안전 점검을 받고 싶은 시민분들은 생활안전기동단 사무실 033-737-2888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누구나 가능하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소식도 잘 들었습니다. 박다현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8시 50분 지나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지역 축제장의 바가지 요금 근절을 위해 공무원과 지역 상인회 등이 참여한 100여 명 규모의 21개 단속반을 투입해 집중 단속에 나섰는데요. 강원특별자치도청 관광정책과의 김성림 정책과장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과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봄철을 맞아 강원특별자치도 내 다양한 지역 축제들이 열리기 시작했는데요. 많은 논란이 있었던 지역 축제 바가지 요금에 대한 집중 단속도 시작이 됐죠. 강원특별자치도가 마련한 바가지 요금 근절 대책은 무엇인지 먼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지난 1월 우리 강원도 내에서 개최된 모 축제장에서 발생한 바가지 요금 관련 내용이 사회 관계망 서비스 즉 SNS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급속히 확산하면서 많은 국민들로부터 공분을 산 적이 있었습니다. 네. 예, 전국의 축제장을 순회하는 소위 야시장 업체에서 그 순대 한 접시에 2만 원을 받고
어묵과 잔치국수를 각각 7,000원씩 받자 당사자가 음식 사진을 찍어서 SNS 통해 알리면서 문제가 된 것인데요. 아이고, 네. 네네. 이렇게 축제장 내에서 바가지 요금 문제가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보통 외지 업체들이 축제장에 들어가려면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1,000만 원 단위의 입전료를 내야 하고 또 축제가 열리는 동안 그 지역에서 머물며 지출하는 음식 요금이라든가 숙박 요금과 같은 체제 비용이 발생하는데 그 비용을 짧은 축제 기간 내에 뽑기 위해서 음식값에 얹어서 요금을 측정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몇 가지 대책을 마련해 두었는데요. 첫 번째로 그 문제점이 있는 그 전국 순회 야시장 업체의 축제장 입점을 최소화하고 대신 그 자리에 우리 지역의 업체가 자릿세 없이 무료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대책으로는 메뉴 사진과 가격, 중량이라든가 수량이 표기된 먹거리 가격표를 축제장 매장은 물론이고요. 홈페이지에도 게시해서 관광객들로부터 가격의 적정성을 직접 평가받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가지 요금 문제로 불편을 겪은 관광객들께서도 직접 바가지 요금을 신고하실 수 있도록 바가지 요금 신고센터도 함께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수립된 바가지 요금 근절 대책을 쭉 소개해 주셨는데 축제가 열리는 시군을 중심으로 물가대책 종합상황실도 운영하실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에서는 이 바가지 요금 근절을 위해서 또 어떤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실까요? 네, 그 모든 축제장의 공무원과 지역 상인분들로 구성된 물가종합 상황실을 설치해서요. 반성 요원들이 2-3시간 단위로 축제장을 순회하면서 물가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역 상인회들이 함께 참여함으로써 지역 상인들의 자정 노력도 병행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바가지 요금 문제로 불편을 겪은 관광객들께서 직접 바가지 요금을 신고할 수 있도록 바가지 요금 신고센터도 함께 운영할 계획입니다. 네. 이 지역 축제에서 바가지 요금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으로는 앞서 말씀을 해 주셨지만 외지에서 들어온 속칭 야시장 업체가 꼽히는데요. 지역 축제에 입점하기 위해서 지출한 입점료와 또 체재비 앞서 또 언급을 해 주셨는데 체재비라고 하면 객지에 가서 머물러 지내는데 드는 비용을 말하죠. 그렇죠. 이런 비용을 짧은 시간에 보전하기 위해서 높은 가격을 책정한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외지 야시장 업체 입점을 최소화할 계획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모두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네. 축제장 내에서 바가지 요금 문제가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 외지 업체들이 짧은 축제 기간 동안 지출된 비용을 뽑기 위해서 지나치게 평소보다 높은 가격을 받는 건데요. 그 외지 업체들은 축제 기간 동안 물건만 팔고 나가면 그만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업체가 단골 손님이나 지역 이미지, 가게 평판 등에는 관심이 없고요. 오로지 네. 매출에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외지의 입점 업체를 최소화하고 가급적이면 입점을 안 하면 좋겠죠. 그 자리에 지역의 우수 업체를 무료로 입점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입점된 업체에서는 자릿세 없이 장사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에 좋은 먹거리를 제공하도록 저희가 주문을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계획대로 추진이 되면 좋겠네요. 또 이와 함께 축제장에서 제공되는 음식의 메뉴 사진과 가격, 또 중량과 수량이 표시된 먹거리 가격표를 지역축제위원회 홈페이지와 또 문화체육관광부의 대한민국 구석구석 사이트를 통해서 소비자들로부터 가격의 적정성을 직접 평가받는다고 하는데요. 축제를 찾는 관광객들이 더욱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품을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좀 해도 될까요? 예,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모든 축제를 대상으로 사전에 그 음식의 메뉴 사진을 비롯해서 중량이라든가 수량, 가격이 표기된 메뉴를 축제위원회나 시군청 홈페이지,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문체부 대한민국 구석구석 사이트를 통해서 게시를 함으로써 관광객들로부터 미리 가격에 대한 평가를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만일 게시된 가격이나 수량을 위반해서 판매하다 적발되면은 해당 업체를 앞으로 도내의 모든 축제장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단 한 차례만 위반해도 축제장에서 퇴출시키는 소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모든 축제장에 적용시킬 계획입니다.
네. 지역 축제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착한 가격 우수 축제에 선정이 되면 향후 국비도비를 활용한 컨설팅과 다양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동해에서는 올해 총 117개의 축제가 이미 열렸거나 예정되어 있는데요. 우리 대에서는 117개 모든 축제를 대상으로 우수 축제 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수 축제로 선정된 축제에 대해서는 국도비와 같은 예산과 컨설팅 지원,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의 우수축제 후보로 우선 추천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우리 강원도와 각 시군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외지 관광객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는 이러한 마당에 바가지 없은 찾아온 관광객들까지 내쫓는 그야말로 지역 주민들이 공들여서 만든 축제,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분 좋게 방문한 축제장에서 바가지 논란의 지역관광 이미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지역 주민들은 물론이고요. 각 시군에서도 준비 단계부터 세심한 관리를 당부드립니다. 네, 지역 축제에 대한 이제 착한 가격 우수 축제는 이렇게 인센티브도 주지만 또 적발되면 입점을 영구 제한하고 예치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고 하는데 모두가 명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강원특별자치도청 관광정책과 김성림 정책과장 연결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죠. 이은주였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